굿모닝 인포맥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셔보도록 하죠.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도 트럼프 취임 100일인데 네, 하루하루 굉장히 좀 뉴스를 챙기시고 시장 반응 살피시느라 그동안에 고생하셨네요. 앞으로도 뭐 시장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어떠십니까? 소회가? 예, 뭐 우려는 했지만 이 네. 정도일 줄은 사실 좀 100일간. 몰랐고요. 어. 특히 이제 상호관세가 발표되는 날을 기점으로 네. 해서 뭐 매일매일 하루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금융시장 자체가 요동을 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거기에 저희가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뭐 자료를 쓰면 뭐 그 다음 날 뭐 바뀌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되는 듯한 모습이어서 조금 이제 자괴감도 좀 느꼈던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드셨군요. 네. 자료 써놓으면 뭐 다음 날 좀 또 예. 달라지고 예. 뭐 이런 분위기. 아,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100일이니까 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뭐 장관들도 그렇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일 동안에 자신들이 그린 그림대로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뭔가 처음에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은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의도는 뭐였는데 어떻게 어, 다르게 갔을까요? 뭐 가장 이제 초기에 네.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제 초기를 보게 되면 뭐 시장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관세 인상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좀 안정세를 사실은 좀 보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베센트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가장 이제 좀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는 이 재정 문제 자체를 건전화시켜야 된다라는 어떠한 조금은 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좀 던져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좀 명확한 메시지 또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뭐 시장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내놨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안도를 하고 뭐 예상외로 사실은 시장이 초기에는 조금 뭐 상승 뭐 이러한 분위기를 좀 가다가 결국 이제 상호관세라는 어떤 충격, 뭐 그 전에 사실 미국 주가가 이제 빠지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뭐 이제 좀 매그니피언 7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자체가 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은 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결국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을 조합해서 잘 이제 꾸려 나가야 되는 어떤 발표를 하고 그 시점에 이 생각보다는 강한 상호관세라는 부분 자체가 그러한 어떤 정책의 흐름에 있어서 커다란 차질을 좀 빚게 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호관세 자체가 당초는 저희는 뭐 이렇게 한 10% 기본 관세에서 국가별로 약간은 좀 차별을 두는 정도의 어떤 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제 각국의 가장 높은 관세를 때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생각과는 좀 반대의 어떤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모든 정책 자체가 모두 어그러지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뭐 거의 4.5까지 올라가는 시장의 어떤 극심한 혼란을 사실은 초래를 했고 또 그것이 한편에 보면 이제 뭐 오늘 저녁에 나오겠지만 미국의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침체 우려를 조금 자극했던 부분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 신뢰라는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훼손시켰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난 100일 동안의 어떤 트럼프 정책의 그 뭐랄까요 성적표 자체는 뭐 거의 D 정도를 줘야 되는 수준이 D? 뭐 F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D 정도의 수준을 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 흐름으로 보면 주가도 그렇고 국채 가격도 그렇고 달러 가치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이제 다 약세였다. 달러 가치까지도 해서 트리플 약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성적을 뭐 D라고 위원님 표현해 주셨지만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주가도 반등세. 뭐 여러 가지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안정세잖아요. 그럼 추세로 보면 요 100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흐름이니까 요거는 이제 최악은 지나고 안정세로 들어가는 국면에 좀 여실히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100일을 딱 자르면 낙제점이지만 흐름으로 보면 어떨까요? 뭐 흐름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이제 트리플 약세에서 트리플 강세. 어제도 이제 뚜렷하게 이제 주가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이제 달러 지수도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안정세로 들어간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정세가 과연 지속이 될 건지라는 부분은 조금 아직은 좀 미지수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뭐 긍정적으로 가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좀 안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안도감 자체가 결국은 지속이 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는 2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1분기는 뭐 성장률이 설사 역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놀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것은 결국 미국의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어떤 뉴스플로우라든지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로 주식시장 자체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을 보면서 이제 시장이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2분기 자체를 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 자체는 뭐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호 관세로 인해서 나타날 여러 가지 부작용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마 5월부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뭐 어제도 사실은 리포트를 하나 쓴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중국이 미국의 좀 아픈 구석을 좀 찔렀다라는 네, 이제 네. 얘기로 이제 했는데 그 얘기의 어떤 그 중심에는 사실은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그 쉬인이라는 상거래 업체 자체가 이제 그 가격 자체를 대폭 인상을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치킨 타월 같은 경우 뭐 화면에 잠깐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치킨 타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377%나 올렸습니다. 물론 가격이 1달러 자리가 6달러가 됐기 때문에 물론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여전히 6달러라고 큰 돈은 아니긴 하지만 가격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뭐 1달러 정도 하던 가격 자체가 6달러로 올랐다면 이제 선뜻 구매가 사실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인이라든지 뭐 테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는 거는 그동안 미국 소비자, 특히 이제 중하위 소비자 계층들 자체가 주로 소비했던 제품들 가격이 대폭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국의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 가격으로는 수입을 못 하겠죠. 이제 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월마트라든지 이러한 대형 매장에 이제 싼 가격의 물품이 없어질 수도 있다. 예, 없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 뭐 재고야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좀 대응을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사라질 수도 있다.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공급자를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산 제품을 어디 가서 이제 만들어 올지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제일 거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 압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팬데믹 당시에 경험을 했던 공급망 차질 자체를 이제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리스크인 부분들이어서 지금 미중 갈등 문제 자체가 지금 뭐 타협점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맴도는 이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이제 약점을 계속해서 이제 찌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스스로 양국,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모두가 어찌 보면은 조금 제살깎기 경쟁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금 하나 더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공급망과 관련돼서 보는 게 물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류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공급망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뭐 로스앤젤레스, LA 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중국 컨테이너 물량 자체가 뭐 5월 달부터 거의 한 30%씩 이제 줄어들 거다. 또 항공 물량, 컨테이너 물량 자체도 뭐 그만큼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발해서 LA 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손 물량, 자체가 예. 3분의 1 줄어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것도 항공으로 오는 것도 한 네. 3분의 1 정도 줄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145%의 관세를 물으면서 좀 수출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줄어든 30%의 물량 자체를 과연 어디서 미국이 커버를 할 수 있을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2분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은 뭐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물가도 안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를 커버를 하지 못한다라고 충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공급망 차질에 오는 충격 여파 자체가 상당히 미국 경기를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2분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좀 작용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풍선 효과라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이 커지는 효과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아시아 제조업 국가 자체가 중국의 대체 생산 국가의 역할을 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은 뭐 미국에도 중요한 거고 또 뭐 우리나라라든지 또 아시아 뭐 제조업 또는 멕시코라든지 이러한 주시장 자체가 결국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결정이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더라도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보게 되면 뭐 대만을 제외하고 중국하고 대만을 제외하고 아시아 제조업 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어떤 또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이러한 쪽의 주가는 상당히 좀 오히려 상승을 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선 효과가 사실은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2분기 이러한 쪽의 어떤 영향들 자체가 상당히 좀 시장이 하나 주목하는 부분들이고 또 2분기가 주목되는 거는 이제 90일 유예를 해놨죠. 네. 지금 상호관세를. 그래서 7월 8일이 이제 데드라인인데 이 기간 동안 결국 이제 개별 국가의 어떤 협상 자체가 다 타결이 되느냐, 중국을 제외하고 이 부분도 결국 말씀드린 이제 공급망 쪽에서의 어떤 차질 자체를 이제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고 타결뿐만 아니라 그 관세 수준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 관세를 기본 관세는 어차피 가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얼마의 관세를 더 낼 건지 부과할 건지에 따라서 결국 이제 물류라든지 교육 사이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2분기에 이제 관전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그러한 어떤 물류와 관련된 부분 또 한 가지는 개별 국가의 어떤 상호 관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이제 나온 지표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이 고용과 관련된 그 우리가 졸트 보고서라고 하죠. 구인 구직 건수 이제 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구인 배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있는지를 이제 구하는 수치인데 이게 그 어제 3월달 수치 자체가 1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구직자가 네. 일자리 하나와 매치되는 그렇죠. 그 비율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일을 간신히 넘은데 넘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인가요? 그 당시 이후로 가장 지금 낮은 수치이고 네네. 뭐 이 분위기로 가서는 2분기에 가서는 이제 1 이하로 그러니까 실업자 하나당 한 자리도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전개될 일자리가 오히려 부족해지는 네,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구직난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뭐 실업자가 돼도 워낙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연준 입장에서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미국 경기에도 당연히 큰 악재가 될.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이제 물가도 오른다 뭐 이런 기대 심리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일자리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비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이유 자체가 이러한 어떤 소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그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은 상황들인데 이러한 연체율 자체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2분기에 고용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우리가 침체인데 침체 뭐 가는 거는 사실은 뭐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강도 이게 얕게 끝날 건지 아니면 깊숙하게 정말 침체가 갈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고용 지표인 부분들이어서 2분기에 좀 저희가 이 고용 시장 자체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의 태도도 이제 변화가 되겠죠. 이제 물가하고 이제 고용이라는 양대 책무를 항상 강조하던 이제 연준이 이제 물가 쪽에 그동안 상당히 포커스를 맞췄다가 이제 조금 고용 시장이 흔들리면 다시 이제 고용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언제 재개할 건지라는 부분도 좀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2분기가 뭐 말씀드린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 장세에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이러한 말씀드린 내용들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풀려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반기 쪽에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뭐 주식시장이 또 다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면이 위원님 말씀으로는 조금 더 커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2분기를 좀 안 좋게 보시나요? 뭐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이 이제 100일이 지나고 이제 어떤 식의 입장을 보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제 강공으로 밀어갔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그 협상의 주체 자체가 그 상무장관이 아니라
베센트 장관이 전면에 나섰다라는 얘기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강경파보다는 온건파, 그러니까 관세 입장에서 보면은 온건파가 사실은 협상을 주도한다는 측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금융시장 입장에서 예. 좀 호재일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국제금리 자체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도 부진한 부분들이지만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정책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후퇴하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결국 뛰어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간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또 조기에 타결이 되고 그 수준, 관세율 수준 자체도 시장이 생각하는 수준까지도 사실은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물가 리스크 이러한 것들 또 공급망 리스크 자체를 어느 정도는 누르면서 미국 경기 자체가 다시 반등하고 그것이 이제 주가 상승의 좀 빌미를 좀 제공할 수도 있는 어떤 중요한 좀 분수령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지표들도 하나하나 그동안에는 뭐 심리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어떤 타격이 실제 있었나 얼마나 있었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나온 데서 좀 주목이 되는데 GDP 성장률 속보치 나오는 거 이 부분은 어떤 점을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속보치 중에서 이제 그 성장률 자체를 떨어뜨리는 부분은 자체는 아마 순수출 기여도 쪽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수출.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 아. 부분이 조금 성장률을 아마 좀 갉아먹는 흐름을 좀 나은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좀 빨리 좀 수입을 하겠다. 라는 어떤 요구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1분기 수입 자체가 상당히 많이 물량적으로 많이 늘어난 효과가 아마 성장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나머지 저희가 이제 주로 보는 이제 소비라든지 투자는 사실은 1분기에는 글쎄요 뭐 그렇게 소비 쪽은 사실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큰 흔들림이 없었는데 사실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투자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업들의 투자들,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든지 또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그 무형자산과 관련된 투자, 거기에 GDP 개정상으로는 이제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 자체가 과연 이제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이지 기업들이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정말 위축이 돼서 투자를 안 한 건지. 근데 1분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딱히 나쁘지는 않을 거로 저는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분기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조금 이제 역성적이 나오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기술적으로 보면 수입이 좀 많아서 성장률이 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닌데 문제는 2분기 들어가서 이제 소비라든지 결국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얼마만큼 이제 줄어들 건지 이 부분이 이제 뭐 이제 계속 나오는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먼저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뭐 1분기 속보치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앞으로 나올 4월, 5월 실물 지표들 자체를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이제 이러한 그 관세 전쟁 국면에서 조금 또 하나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물류와 관련된 지표들. 뭐 아까 물동량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지켜보면 저희가 미국 경제의 흐름을 조금 판단하는데 좀 중요한 좀 잣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매대가 텅텅 빌 수 있다 이런 경고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뭐 외국 IB들의 분석 중에서는 6월 그러니까 초여름쯤에는 침체로 진입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긴 할 텐데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면 이걸 그냥 보고 있지는 않겠지. 뭔가 관세를 이렇게 100일 동안 때렸으면 이제 뭐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시장이 좋아할 만한 것도 이제는 나오겠지라는 기대도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이쪽은 아직은 좀 이릅니까, 위원님? 예,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세 수입이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라든지 관세 수입이 늘어나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이제 도찌 이제 정부 효율 뭐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재정 수지 자체가 이제 개선된다라는 어떤 확인이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정책적인 룸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감세라든지 이런 부양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재정 수지 쪽에서 보게 되면 물론 아직 지표가 안 받았지만 이게
재정 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는 모습은 아직은 확인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은 좀 이런 감이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럼에도 이제 여론이라는 게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뭐 지금 100일이 지난 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면 지지도랄까요? 이러한 것들이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예, 뭐 이러한 요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 뭐 앞으로 뭐 멀리 남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1년 조금 넘게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뭐 2, 3개월 전에 정책 기조를 바꿔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뭐 좀 하반기 특히 이제 한 4분기 정도 들어가서는 조금 부양 쪽으로 방향 선회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우리가 중요하게 물론 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7월 패키지 환율도 이제 포함이 된다. 환율을 미국이 이제 콕 집었기 때문에 이게 절상하라는 압박이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환율 보고서도 앞두고 있잖아요. 뭐 조작국 이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뭐 그럴 얘기도 조금은 언급이 되고 있고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예, 환율은 저는 뭐 최근에 이제 1,430원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뭐 3분기 정도 가서는 일단 1,300원대에 진입은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압박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원화를 절상시킬 방법은 사실 딱히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거죠. 미국이 압박을 하고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달러도 약세가 돼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부분에서 추종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뭐 간간히 시장 개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화를 조금 강세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3분기 정도가는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면 아마 거의 최악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성장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성장률이 역성장이 나왔고 2분기도 사실은 역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 상반기는 정말 뭐 안 좋은 성장률이 나올 텐데 근데 그러면 이제 3분기 쪽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경기 부양책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뭐 관련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다들 뭐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3분기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좀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저도 뭐 그렇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미국이 계속 환율 압박을 하고 하면 원화가 절상이 되면 어떠냐라는 이제 어떡하냐라는 이제 우려의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데 뭐 수출도 근데 어쨌든 뭐 이익을 줄이라는 게 미국의 골자긴 하잖아요. 너희 이익 너무 많아 뭐 이런 거긴 한데 근데 사실 근데 지금 뭐 얼마 전까지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걸 사실은 1,500원 가는 걸 고민을 했던 시기가 뭐 별로 한두 달 전에 고민을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원화가 조금 더 강세가 된다고 해서 사실 큰 문제는 사실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300원대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찌 보면 사실은 오히려 뭐 과거 평균에 비하면 높은 수준인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조금 이제 환율 부분에서 효과가 조금 반감되는 부분들은 좀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1,300원대 환율이 안착한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매수세로 좀 돌아갈 수도 있는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러한 환율 흐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뭐 약간의 환율 절상을 사실은 요구하는 정도가 과연 이제 그 궁극적인 요구가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환율 절상을 요구하는 이러한 부분의 백그라운드 다른 거에 또 다른 어떠한 그 카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희들 환율 절상 계속해서 뭐 그걸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뭐 절상을 하고 그럼 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처럼 뭐 미국 국채를 매입을 많이 하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뭔가 조금 딜을 뭐 미국은 할 수도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이제 국채 금리 안정을 상당히 이제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특히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문제에서 계속 뭐 중국이 뭐 국채를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국채 매수 자체의 어떤 여력을 결국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떤 좀 우방국의 어떤 그 협력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뭐 원화 환율이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뭐 1,000원 가는 뭐 이러한 정도의 뭐 할 수도 없고요. 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쪽에서의 그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또 뭐 우리나라 시장 개방을 더 좀 늘리는 쪽으로 조금 뭔가 요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상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는데 환율이라는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관세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난 다음에는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관세 전쟁 뒤에는 이제 진짜로 환율 전쟁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예, 있어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괴롭힐 겁니다. 제 생각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계속 괴롭힐 거고 저도 뭐 관세 전쟁 다음에 이제 환율 전쟁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사실은 이렇게 달러 지수 뭐 약세를 사실 원하는 뭐 표면적으로 하지만 뭐 내심 달러를 약세를 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미국에는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관세 터지고 나서 달러 가치가 사실은 4월 20일 기까지 보게 되면 거의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렇게 하락하는 기간 동안 나온 현상이 뭐냐면 셀 US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채권 다 내다 파는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현상이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달러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이전처럼 강세로 가는 거는 이제 버거워하는 부분들이지만 달러 약세 폭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큰 폭의 약세를 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 달러 약세라는 것들 자체가 결국 미국 경제에 그렇게 큰 도움을 줬느냐라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기업 이익 차원에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물가라든지 또 말씀드린 어떤 자금 플로우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서 어떤 환율이란 부분 자체가 어떤 그 협상을 위한 어떤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